정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속뜻 사전 교육출판사 제3 8일편 1장 계시 가문에서 천자의 무학을 남용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다. 공자왈 천자만이 할 수 있는 8일 물을 한갓 대부주지에 자기 집 앞마당에서 추게 하다니 이런 일을 용인한다면 무슨 일인들 차마 하지 않겠는가. 2장 노나라 3대 권문세가 삼가의 집에서 옹시를 연주하며 제사를 마친다. 기가 막힌 듯 탄식하며 공자왈 제후가 제사를 도우니 천자의 위엄이 성대하도다 라는 시경 주송에 나오는 시를 어찌 대부에 불과한 삼가의 집에서 가져다 쓴다는 말인가. 3장 예법과 음악의 기초 소양을 강의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공자왈 사람으로서 어질지 아니하면 예법은 못할 것이며 사람으로서 어질지 아니하면 음악은 못할 것인가. 4장 노나라 사람인데 행적이 알려진 바 없는 임방이 예의 기본이 무엇인지 묻는다. 매우 흡족한 듯 느긋한 목소리로 공자왈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각종 예법은 사치스럽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예는 간소하게 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함이 중요합니다. 5장 문명이 임금보다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공자왈 문명이 없는 변방의 나라에 어진 임금이 있어도 문명이 있는 중원의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 6장 일개 대부에 불과한 계시 집안에서 제후나 지낼 수 있는 태산 제사를 지내려 한다. 계시 집안의 가신인 제자 염류에게 부탁한다. 공자왈 자네가 나서서 그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없겠는가? 염치 없고 송구스러워 말끝을 흐리며 염류왈 할 수 없겠습니다만. 공자왈 일찍이 태산 제사에 대해 말해 주었거늘 예를 잘 아는 임방만도 못하구나. 7장 필수 과목인 유계 가운데 하나인 활쏘기 자세를 취하며 열강을 한다. 공자왈 군자는 다툴 만한 일이 없지만 있다면 반드시 활쏘기일 것이다. 서로 몸을 조아려 인사하고 단상에 올랐다가 지면 내려와 벌주를 마신다. 그 다툼이 참으로 군자답다. 8장 자하가 문학에 뛰어난 제자답게 시에 관한 질문을 하여 스승을 기쁘게 한다. 자하왈 고운 웃음에 보조개 예쁘고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 또렷하구나. 하얀 비단에 채색을 하노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왈 그림 그리는 일은 하얀 비단이 마련된 뒤에 한다는 말이다. 자하왈 예학이 인의보다 나중의 일이라는 말이군요. 공자왈 나를 일깨워주는 이는 바로 자하로다.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논할만 하구나. 9장 68세 때 고국으로 돌아온 후 정치는 멀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때 역사 강의도 빠뜨리지 않는다.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문헌과 자료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공자왈 하나라의 예법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후손인 기나라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은나라의 예법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후손인 송나라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 까닭은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이 충분했다면 내가 능히 증명할 수 있었을 텐데. 10장 노나라 대부가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지내려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볼멘 소리로 공자왈 채 제사에 예를 올림에 처음 술을 부어 신을 부른 그 다음의 절차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다. 11장 어떤 사람이 채제사에 대해 묻는다. 공자왈 모르겠다. 이를 아는 사람은 천하에 대하여 이것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킨다. 12장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앞에 있는 듯이 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이 앞에 있는 듯이 한다. 공자왈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13장 고국을 떠나 위나라에 있을 때 하루는 그곳에서 대단히 유명한 대부가 찾아온다.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만면에 미소를 띠고 왕손과 왈 안방신에게 아부하기보다는 차라리 부엌신에게 아부하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왈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14장 14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주로 교육에만 전념한다. 강의 중에 주나라 예찬론으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큰 소리로 감탄사를 연발하자 한눈 팔던 제자들도 귀를 쫑긋 세운다. 공자왈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를 거울로 삼았으니 찬란하다. 그 문물이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15장 공자 태묘에 들어가자마자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다. 그렇게 하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혹자왈 추땅에 사는 아무개 아들이 예를 잘한다던데 누가 그런 말을 했던가? 태묘에 들어가서 꼬치꼬치 묻는 걸 보니 쥐뿔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의 말을 엿들은 후 공손하게 공자왈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예라고 합니다. 16장 지난주 활쏘기 특강 때 빠뜨린 부분을 보충한다. 공자왈 활쏘기에서 관역의 가죽을 뚫는 것을 으뜸으로 치지 않은 것은 사람마다 힘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법도이다. 17장 재물에 관심이 많은 제자 자공이 초하룻날 사당의 제사를 지낼 때 희생으로 양을 바치는 제도를 없애려고 한다. 공자왈 자공아, 너는 양을 아끼는구나. 나는 예법을 아낀다. 18장 오해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뜻에서 한마디 조언을 한다. 공자왈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면 사람들은 아첨한다며 입방아를 찢는다. 19장 노나라 24대 임금 소공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죽고 그의 동생이 25대 임금으로 추대되니 그가 바로 정공이다. 하루는 그가 공자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한다. 정공왈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자왈 임금은 신하 부림을
예법으로서 해야 하고 신하는 임금 섬김을 충성으로서 해야 합니다. 20장 시경 강의 시간은 늘 즐겁다. 제자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 맨 처음 나오는 시를 읊조리며 목소리를 낮게 가다듬으며 공자왈 관절한 시는 말이다. 기뻐도 남녀 규범에 지나침이 없고 슬퍼도 몸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다. 21장 노나라 26대 임금 애공이 제아에게 토지신 제사 때 쓰는 나무에 대해 묻는다. 임금 앞인지라 긴장한 목소리로 약간 떨면서 제아왈 하우씨는 소나무로 하고 은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로 하고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로 했습니다. 그 뜻은 백성들이 벌벌 떨도록, 즉 전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아 의기양양하게 학당으로 달려가 그런 일이 있었음을 전해준다.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질책에 가까운 말을 듣는다. 제아의 말을 전해 듣자 곧바로 공자왈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겠으며 이미 끝나버린 일이라 간하지 않겠으며 이미 지나버린 것이라 탓하지 않겠노라. 22장 하루는 강의가 없어 학당에 홀로 앉아 조용히 책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화제가 약 200년 전 이웃 제네라 임금이 패권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운 관중에게 쏠린다. 공자왈 관중은 기량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자왈 관중이 검소했다는 뜻입니까? 공자왈 관씨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벼슬을 겸직시키지 않았는데 어찌 검소했단 말입니까? 혹자왈 그렇다면 관중이 예법을 잘 알았습니까? 공자왈 나라의 임금이라야 병풍으로 문을 가리는데 관씨 역시 병풍으로 문을 가렸으며 나라의 임금이라야 두 임금이 우호를 위하여 술잔을 되돌려 놓는 자리를 둘 수 있는데 관씨 또한 술잔을 되돌려 놓는 자리를 두었소. 그럼에도 관씨가 예를 안다고 하면 누군들 예를 알지 못하겠소이까. 23장 공자 노나라 악장인 태사에게 음악에 대한 소견을 말한다. 69세의 노령이지만 음악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카랑카랑하다. 공자왈 음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고 이어서 청순하게 잘 어우러지고 다시 밝고 또렷해지다가 다시 이어져 여운을 남기며 비로소 한 곡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24장 의 땅에 사는 봉인이란 벼슬아치가 찾아와 뵙기를 청한다. 봉인왈 군자가 이곳에 오면 일찍이 내가 만나지 않은 적이 없었소이다. 비서가 뵙게 해준다. 한참 동안 뵙고 나온다. 공자를 뵙게 되어 영광인 동시에 인물됨에 감탄하여 크게 웃으면서 봉인왈 하하 그대 제자들이여 어찌 벼슬을 잃었다고 근심하는가? 천하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소. 하지만 하늘이 장차 그대들의 스승을 목탁으로 삼으실 것 같소이다. 25장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좋아하는 음악 시간이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우렁차고 힘차다. 공자왈 순 임금의 음악인 소를 평하자면 소리가 지극히 아름답고 내용도 지극히 선하다.
무왕의 음악인 무를 평하자면 소리는 지극히 아름답지만 내용은 지극히 선하지는 않은 것 같다. 26장 예절교육 시간인 만큼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목소리도 엄숙하게 잘 가다듬어 공자왈. 윗자리에 앉아서 너그럽지 아니하며 예법을 행하며 공경하지 아니하고 상가에 임하여 슬퍼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무엇으로 평가하겠는가?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낭독의 KBS 성우 권도일, 조민수였습니다.